여러분, 요즘 혹시 밥 한 끼 먹고 나면 마음이 괜히 서늘해지는 느낌 되지 않으세요? 참 어려웠다. 이게 정말 두 사람 먹은 값이 맞나? 계산서 보면서 한숨 섞인 생각, 요즘 더 자주 드시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0,000원이면 해결되던 점심이 이제는 꿈 같은 얘기가 됐고, 외식 한번 나갔다 오면 50,000원, 70,000원이 사라지는 요즘. 이대로 계속 나가서 드셔도 정말 괜찮으신가요? 나이도 들었는데 이제 좀 즐기며 살자, 이렇게 마음 다독이시죠? 그런데 지금 60대, 70대 분들 사이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후회가 뭔지 아세요? 외식비 때문에 노후가 새고 있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노후지가 돼서 어디서 새는지도 모른 채 계속 돈을 흘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함께 확인해 보실래요? 여러분은 한 끼 밥값 때문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본 적 있으신가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춘천의 오래된 전통시장 입구. 한겨울 바람이 골목 끝까지 스며들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와 군고구마 찌는 김이 어울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던 그곳. 70이 넘은 이만수 어르신은 늘 앉던 국수집 창가 자리에서 조용히 메뉴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1,000원, 2,000원이면 배불리 먹었는데 작게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세월처럼 조금 떨렸습니다. 만수 어르신, 오늘도 잔치국수요? 단골 국수집 주인 이정이 반갑게 웃었지만 만수 어르신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치국수 한 그릇 6,500원? 몇 년 새 2배 가까이 오른 가격이었지만 그나마 시장에서 먹는 게 가장 싸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만수 어르신의 손이 유독 떨렸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꺼낸 현금 봉투. 아침에 분명히 40,000원이 들어있었는데 손에 잡힌 건 20,000원짜리 지폐 한 장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없어졌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수 어르신의 아내 소녀사,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성격이 곱고 말투가 참 곰살맞은 분입니다. 다만 외식을 참 좋아합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밥하기 싫네. 나가서 먹고 와요. 여보, 시장에 새로 생긴 솜칼국수집 있대. 여보, 오늘은 밖에서 고등어구이 어때요? 소녀사가 말하는 나가서 먹자는 배달앱의 장바구니 담기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번 나가도 22만원에서 30,000원이면 충분했겠지만 요즘은 부부 둘이서 밥 한 끼만 먹어도 순식간에 50,000원에서 70,000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새 전체 물가는 약 16% 올랐는데 외식 물가는 25%나 뛰었다고 합니다. 특히 김밥, 햄버거, 짜장면 같은 서민 메뉴는 30%에서 40%, 10% 가까이 올랐고요. 만수 어르신은 그 사실을 통장 잔고가 말라가는 걸 보며 몸으로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줄이면 안 될까? 어르신이 조심스레 말하면 소녀사는 늘 같은 말로 응수했습니다. 여보, 나이도 들었는데 이제 좀 잘 먹고 삽시다. 그거 아끼다가 어디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에 먹는 즐거움은 정말 중요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과 현실은 늘 같은 속도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내외가 찾아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에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생활이 좀 빠듯해 보여서요. 순간 소녀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가 빠듯하긴, 우리는 잘 살아. 얘들아, 괜한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아들 부부는 카드 명세서를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소녀사가 기억도 못하는 외식 내역이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족발 48,000원, 브런치 39,000원, 순댓국 26,000원, 배달치킨 31,000원, 하루는 78,000원, 또 하루는 54,000원. 어머니, 이거 한 달이면 거의 80만 원이에요. 두 분 연금만으로 감당이 안 되잖아요. 순간 소녀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만수 어르신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 부부는 걱정이 되어 찾아온 거였지만 소녀사는 그날 밤 말없이 거실에서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 꽂혀 있던 오래된 앨범을 꺼내 소녀가 태어나던 날 찍은 사진을 바라보며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썼구나. 나 참 나이 먹어서 철도 없어지고.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월은 가도 그리움은 남아. 소녀사는 그 노랫말에 갑자기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던 자신이 노년에 와서 짐처럼 느껴질까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며시 열리며 만수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왜 여기 있어? 추운데. 소녀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애들이 걱정했다며? 그러게 내가 좀 줄였어야 했는데. 그녀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만수 어르신은 아내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게 최선입니까? 순간 아내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버틴 것도 다 당신 덕분이었어. 당신이 만든 밥 먹고 당신이 챙긴 살림으로 우리 집 굴러왔지 않소. 근데 당신이 이제 좀 먹고 싶어서 먹은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냥 앞으로 우리 같이 맞춰서 살면 두뿐이지. 소녀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나 참 나이 먹고 이렇게 민폐만. 만수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폐는 무슨 민폐요? 당신이 먹고 싶은 건 내가 평생 사주고 싶었던 것들이었어. 그러나 그 따뜻한 순간 뒤에 두 사람을 향해 더 큰 현실이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들 부부가 두고 간 두 번째 편지 속 내용이 이 부부의 일상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전날 밤 아들 부부가 두고 간 그 봉투, 경황이 없어 열어보지 못했는데 아침 햇살이 방 안을 스며드는 순간 소녀사는 천천히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냥 생활비 걱정만 하다 온 게 아니에요. 지난달 병원 검사 결과 아버지 혈당 수치와 콜레스테롤 모두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을 줄이지 않으면 큰 병이 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소녀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여보, 당신 그동안 이런 말 했었소? 만수 어르신은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운 빠질까봐 말 안 했지.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지만 소녀사는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어르신이 평소보다 숨이 차다거나 기침이 길게 이어질 때 대충 얼버무리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게 괜찮다고? 여기 써 있잖아. 관리 안 하면 위험하다고. 소녀사는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어제의 눈물과는 다른 더 깊고 먹먹한 슬픔이 가슴 속에서 밀려올라 잠시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소녀사는 평생 먹는 게 행복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 오래오래 있어줘야지. 나 혼자 어떡하라고.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소녀사는 시장에 나갈 때마다 노트를 들고 다녔습니다. 만두 칼로리 높음, 족발 기름 많음, 고등어구이 염분 조절. 미정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소녀사님, 다이어트 하세요? 소녀사는 천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영감님 밥 내가 좀 바꿔보려고요. 만수 어르신은 처음엔 못마땅했습니다. 평생 입맛대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싱거운 밥을 먹자니 도무지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놓인 건 싱겁게 간한 미역국과 기름 거의 없는 닭가슴살 볶음. 평생 먹던 음식과 너무 다른 탓에 만수 어르신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하잖소.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길래 이런 풀만 먹어야 되는 거요? 소녀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노트 한 장을 어르신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봐요. 어제 우리 아들이 적어준 영양사 설명이요. 당신이 요즘 먹던 음식들, 당신 혈관 막는 거라네요. 어르신은 답답한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이 먹으면 원래 다 그래.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자 소녀사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듯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지켜보고 싶다고요. 그 순간 식탁 위에 놓인 흑백 사진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손자가 어린 시절. 만수 어르신 무릎에 앉아 웃고 있던 사진. 소녀사는 그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애가 시집가고 장가갈 때 당신 옆에 있어야죠. 여보, 나는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만수 어르신은 그제야 아내의 진심이 뼛속까지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소녀사의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 죽을까봐 무서워요. 그 말은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감정의 결말 같았습니다. 만수 어르신은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도 사실 무서웠어. 소녀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숨 찰 때마다 당신 먼저 떠나면 어떻게 하나 싶었어.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늘 든든히 버텨주던 남편이 그렇게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에 소녀사는 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이러지 말고 우리 정말로 다시 시작해봅시다. 어르신은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는 당신이 해주는 밥이 내 외식이요. 당신이 해주는 집밥이면 그게 가장 좋은 밥이요. 그 말에 소녀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행복해서, 안도해서, 그리고 너무 미안해서 탁 위에 놓인 싱거운 미역국이 그 순간 가장 따뜻한 음식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식탁은 달라졌습니다. 국물은 조금 더 담백해졌고 반찬은 조금 더 가벼워졌고 대신 두 사람의 대화는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늘 가장 큰 고비가 다가오기 전에 잠시 들르는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병원에서 찍은 정밀검사 결과가 두 사람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의사에게서 나온 한마디, 심장 쪽에 생각보다 심각한 신호가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소녀사는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만수 어르신은 조용히 소녀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싸움이 그때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검사실 밖 하얀 독도는 이상하리만큼 길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생활습관 교정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치료가 우선입니다. 소녀사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선생님, 많이 위험한 건가요? 의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관리 안 하면 언제 큰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녀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벽에 기대 섰습니다. 만수 어르신은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천천히 아내의 허리를 받쳐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이런 일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오는 거지. 하지만 소녀사의 귀에는 남편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말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먹이자고 해서 내가 잘못한 건가? 그동안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 너머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얼굴은 서울만큼이나 흐릿하고 조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소녀사는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기름기 많은 반찬, 달달한 간식들, 지난주에 사둔 배달음식 포장들, 소녀사는 하나하나 꺼내 조용히 쓰레기 봉투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어르신이 뒤에서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도 돼. 당신 때문이 아니야. 소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나 당신 오래오래 곁에 두고 싶어요.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 말은 눈물이 한 번에 터져나오는 아주 오래된 고백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소녀사는 새벽마다 시장을 다녔습니다. 며칠 지나자 저 안에는 달라진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식탁에는 싱겁지만 정성스러운 집밥, 기름기 쏙 뺀 생선구이, 직접 만든 무염 김치가 올랐습니다. 여보, 이거 먹으면 오래 살아요. 그러면 나도 오래 행복하죠. 소녀사는 늘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불안함과 죄책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수 어르신은 밤마다 혼자 안방 창문 앞에 서서 가슴을 만지며 숨을 고르는 날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소녀사가 만들어준 밥 한 숟가락이 참으로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손잡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소녀사가 군고구마를 고르고 있을 때 만수 어르신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햇볕이 따뜻하게 비추던 시장 골목, 아내 손을 맞잡고 다녔던 그 길,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이 욱하고 조여왔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느낌, 눈앞이 잠시 흐릿해졌습니다. 소녀사가 뒤돌아봤을 때 만수 어르신은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여보, 소녀사는 울음이 날듯 어르신에게 매달렸습니다. 그제야 어르신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아프기 싫어. 평생 강한 남편의 입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흑백사진 속 젊은 날의 두 사람, 아이 둘을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던 시절, 명절장을 보던 웃음 가득한 모습들, 사진 한 장 한 장이 마치 오래된 영화처럼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소녀사가 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자가 태어나던 날, 만수 어르신이 갓난아기를 안고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는 사진. 소녀사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한테 진짜 미안해요. 내가 계속 나가서 먹자고 해서 당신 몸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닌가. 정말 미안해요. 만수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사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사람은 누구나 죽어. 그치만 당신이 해준 밥 먹고 당신 옆에서 늙어갔으면 그걸로 됐어. 소녀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정말 그게 최선이에요, 여보? 만수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여보, 당신하고 나 이렇게 둘이 손잡고 사는 게 나한테는 최선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주름과 세월로 꾹꾹 눌러 담았던 사랑이 그 품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치료는 쉽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함께 이겨냈습니다. 식습관이 바뀌고 소녀사는 남편에게 맞는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천천히 동네를 산책하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두 사람의 삶에 다시 따뜻함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녀사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여보, 오늘은 뭐 드시고 싶어요? 만수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보다 아내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해주는 밥 먹고 싶소. 당신이 해준 집밥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외식이니까. 소녀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평생 바라던 고백이었으니까요. 식탁 위에 놓인 작고 소박한 아침밥. 하지만 그 속에는 평생 지켜내고 싶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작은 식탁에서 오래된 사랑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돈보다, 편리함보다, 외식보다 더 중요한 건 지켜야 할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 그게 이 부부가 찾은 단 하나의 진짜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속초 항구 근처 오래된 방파제 옆 작은 벤치. 74세 정희준 씨는 오늘도 새벽 산책을 마치고 텀블러에 담아온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바람이 세게 부는 겨울이라 몸이 오들오들할 법도 한데 혜준 씨의 표정은 잔잔했다. 주름진 얼굴 한가운데 자리한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고 그 뒤에는 버틸 만큼 버텨냈다는 삶의 흔적이 차곡차곡 스며 있었다. 그는 10년 전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했다. 퇴직금은 1억 4천만 원. 누군가에게는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혜준 씨는 그 돈을 부자가 될 씨앗이 아니라 지켜야 할 마지막 울타리로 여겼다. 퇴직 직후 주변 친구들은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반짝반짝한 새 차를 이야기했지만 혜준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난 말이야 돈은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지키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아이고, 혜준아, 인생 한 번뿐인데 그렇게 아끼기만 하다 뭐하냐. 라며 핀잔을 주곤 했다. 그러나 혜준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면 그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의 몰락을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혜준 씨는 40대 후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꾸준히 지켜왔다. 매달 연금저축 30만 원, ETF 20만 원,
그리고 외식비 상한제라 부르는 규칙. 외식은 한 달 2번을 넘기지 않았고 그 외의 식사는 모두 집밥이었다. 아내 박영희 여사는 처음엔 불만이었다. 여보, 사람들이랑 가끔 외식도 하고 그래야지. 그래도 우리가 이 나이 되도록 고생 많이 했잖아. 그럴 때면 혜준 씨는 늘 같은 말로 답했다. 여보, 지금 조금 덜 쓰면 나중에 우리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아. 영희 여사는 투덜대면서도 남편의 삶의 방식을 존중했다. 그도 알았다. 남편이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뜻이 아니라 함께 오래 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5년 외식 물가가 치솟으며 런치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왔다. 김밥 한 줄에 4,000원, 버거 세트는 10,000원이 넘어가고 서민 메뉴였던 라면, 짜장면, 떡볶이까지 30% 이상 일제히 올랐다. 퇴직자들의 지갑이 먼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동네 경로당에서도 지금 밥값이 예전 같지가 않다. 연금 받아도 생활비가 모자라 죽겠다는 말이 절반이었다. 특히 혜준 씨의 친구 윤성재 어르신은 퇴직 후 외식과 여행, 고급 취미 생활을 즐기며 살았는데 물가가 치솟자 불과 5년 만에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다. 성재 어르신이 어느 날 혜준 씨에게 털어놓았다. 혜준아, 나 참 한심하지 않냐. 이 나이에 돈 때문에 애들 눈치 보고. 그래도 내가 말했지? 지금 잘 먹고 잘 쓰면 나중에 그 비용 다 우리가 낸다고.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뼈처럼 아프게 와닿았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성재 어르신이 병원에서 혈압혈당 수치가 올라 약값이 한 달에 20만 원 넘게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성재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냐. 혜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 내가 이 길을 고집한 이유가 바로 저거였지. 그런데 갈등은 여기서 시작이었다. 문제는 아내 영희 여사가 갑자기 관절 통증과 어지럼증을 호소하기 시작하면서 생겼다. 병원에서 한 검진 결과는 영양 균형 문제, 체중 증가, 고혈압 초기 단계. 의사는 말했다. 음식 짜게 드시고 시켜 드시는 비율이 꽤 높네요. 지금 고치지 않으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혜준 씨는 순간 섬뜩했다. 시켜 먹는 비율이 높다니요? 우린 거의 다 집밥인데요. 그러자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남편분 외출하시거나 운동 가실 때 부인께서 혼자 드시는 식사가 있나요? 요즘 홀로 외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60대와 70대 여성분들이요. 편하니까요. 그날 저녁 혜준 씨는 아내를 조심스레 바라보았다. 영희 여사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여보, 미안해요. 점심때 혼자 배달시켜 먹은 적 몇 번 있어요. 당신이 집밥 고집하니까 나도 먹고 싶은 게 있었고. 혜준 씨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건강보다 돈보다 더 두려운 건 아내가 혼자 괜찮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혜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너무 아끼기만 해서 아내가 말도 못하고 혼자 외식했나? 그러다 건강이라도 잃으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되짚어 보기 시작했다. 다음 날 혜준 씨는 새벽 운동을 마친 뒤 시장 한복판을 천천히 걸었다. 어묵 국물 냄새, 군고구마의 김, 새벽 트럭 과일 장수의 3개만 원, 외침. 그 익숙한 풍경 속에서 그는 조용히 생각했다. 나는 돈을 지켰지만 혹시 아내의 마음은 지키지 못한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평온했던 노후에도 작은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밤새 뒤척이던 정혜준 씨는 결국 새벽 4시쯤 눈을 떴다. 불을 켜지 않으려고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지만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멈춰섰다. 문틈 너머로 보이는 건 아내 박영희 여사가 작은 식탁 위에 식단표를 놓고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이었다. 종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짜장면 금지, 순댓국 금지, 김치전 금지, 튀김 일체 금지, 아침은 무조건 집밥, 외식은 한 달 한 번만. 영희 여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그렇게 내 몸을 막대했구나. 여보가 평생 아껴서 만든 그 돈으로 난 배달만 시켜 먹고 살았네. 혜준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개지는 듯 아팠다. 아내가 몰래 외식한 사실보다 혼자 앉아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혜준 씨는 조용히 부엌으로 걸어가 아내 옆에 앉았다. 여보, 나한테 말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어.
경희 여사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등장에 눈을 크게 떴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한테 부담 줄까 봐서 나도 나름대로 아껴보려고 했는데 입맛이 자꾸 옛날처럼 돌아가서 그녀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외로움이 뒤섞여 작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병까지 만들어 놓고 그걸 또 당신이 책임지게 했네. 진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자 혜준 씨가 손가락으로 아내의 손등을 감싸며 말했다. 여보,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힘들면 힘들다고 말만 해줬으면 됐어. 그 말에 경희 여사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당신한테 미안해서였어요? 당신이 얼마나 아껴서 살아왔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 돈 지키려고, 우리 노후 편안하게 보내려고 당신 혼자 얼마나 버텨왔는지.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배달시켜 먹고 병까지 얻고 그게 너무 미안해서 말 못했어요. 여보, 부엌의 작은 등불 아래 두 사람의 손이 꼭 맞닿았다.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시간들이 하나씩 풀리는 듯 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일상은 크게 달라졌다. 경희 여사는 혼자 밥을 때우던 버릇을 고치고 남편과 함께 식탁에 앉기 시작했다. 혜준 씨는 그동안 지나치게 절약하느라 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았다.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만들게. 아니야, 당신이 하던 대로 해. 나는 당신이 해주는 밥 먹는 게 더 좋아. 혜준 씨는 아내가 만든 집밥 한 숟가락을 먹으며 비로소 깨달았다.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건강하게 오래 먹을 사람이 있어야 진짜 아끼는 이유가 생기는 거구나. 그리고 몇 주 뒤 부부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혈압은 안정됐고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의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두 분 생활이 바뀐 게 눈에 보이네요. 이 정도 속도면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혜준 씨는 그제야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지키는 게 다는 아니었구나. 같이 살아가는 게 더 중요했구나. 어느 저녁 두 사람은 속초 바다를 거닐며 따뜻한 어묵을 나눠 먹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조금 차가웠지만 서로의 손은 따뜻하게 맞잡혀 있었다. 그때 영희 여사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당신이 그동안 아껴놓은 그 돈 말이에요. 그거 참 고마운 돈이에요. 그 돈 덕분에 우리가 병원도 걱정 없이 다니고 이렇게 바다도 걸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혜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천천히 손을 잡아주었다. 여보,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당신을 지킨 거였어. 바다는 잔잔했고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고 두 사람은 오래도록 해변을 걸었다. 그들의 노후는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돈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둔 선택 덕분에 그들의 삶은 누구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 하나를 말한다. 노후는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밥값이 너무 올랐다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외식 물가는 전체 물가보다 더 빠르게 올라 약 25%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예전에는 10,000원만 있어도 식당 앞에서 어느 정도 선택권이 있었지만 지금은 기본 메뉴조차 10,000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김밥, 햄버거, 짜장면, 라면, 떡볶이 같은 서민 음식들까지 30%가 넘는 가격 상승을 보였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고정된 소득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60대와 70대에게 이런 변화는 단순한 체감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지갑의 부담과 직결되는 현실입니다.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른 건 단순히 음식점의 가격 전략 때문이 아닙니다. 축산물과 수산물 같은 식재료 가격이 크게 오르고 밀가루, 설탕, 치즈 같은 가공식품 가격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인건비까지 높아지면서 음식점이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식 물가가 전체 물가보다 더 빨리 오르게 된 것입니다. 국내 상황뿐 아니라 해외 연구에서도 식품 가격이 빠르게 오를 때 노년층의 건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결과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서는 응답자 중 상당수가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최근 식사의 질이 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거나 소득이 낮은 고령층일수록 영양이 부족한 식단을 선택하게 되고 배달 음식이나 간편식을 반복해 먹으며
만성질환 위험이 커진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해외 학술 연구에서도 식기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는 전반적인 영양 섭취가 줄어들고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문제들이 악화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시 잦은 노년층일수록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커지고 건강관리 비용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피가 높아지면 생활비의 다른 영역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운동이나 예방의료 같은 필수적인 관리 영역까지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가 몇 년 쌓이면 체력과 건강이 빠르게 떨어지고 일상 유지 능력도 약해지는 악순환이 생겨납니다. 결국 식비와 외식비의 변화는 단순히 음식값이 조금 올랐다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노후의 삶 전반을 뒤흔드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이 여러 국내외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생활 패턴과 건강, 그리고 남은 노후 자산의 지속 가능성이 모두 식비와 직결된다는 사실은 통계와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면 앞서 살펴본 성공적인 노후를 보낸 사람의 선택이 단순한 절약 습관이 아니라 실제 현실을 정확하게 읽어낸 결과였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외식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식기 부담이 커지는 시대에 일찍부터 규칙을 세우고 건강과 생활 습관을 관리하며 지출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경제적 변화가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사소한 습관 하나가 노후 전체를 흔들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밥 한 끼 값이 끝없이 오르고 나이가 들수록 지갑도 건강도 함께 눌리는 시대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혼자 버티지 말고 이미 마련된 사회적 제도부터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노인 식사 지원 제도가 이미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노인 무료급식과 식사, 배달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 문제로 끼니를 거를 위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식당에서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도시락을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여러 지역에서 한 끼 급식비를 높여 더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등 일부 지역은 지원 단가를 올려 식사 질을 개선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부식비 인상과 식단 다양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군구에서는 거동이 어려운 제가 어르신을 위해 연중 대부분의 날 도시락 배달을 제공하는 식사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혼자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지역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지원사가 직접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안부 확인과 함께 기본적인 식사 준비, 영양 상담, 병원 동행 등을 돕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는 단순히 밥을 챙겨주는 차원이 아니라 식습관 개선과 건강관리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노년층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정부는 경로당의 역할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서 벗어나 하루 한 끼를 함께 먹는 작은 공동식당 역할을 하도록 쌀과 부식비를 추가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급식, 보조 인력으로 배치해 공동식사 환경을 만들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신청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만 해도 신청 절차를 대부분 도와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여러 나라들도 고령층의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일정 소득 이하 노년층에게 식품을 살 수 있는 전자카드나 식품권을 지급해 기본적인 장보기를 돕고 지역 복지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어르신 공동식당과 무료 점심 프로그램을 운영해 누구도 밥을 굶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저소득 노인에게 식사 바우처를 지급해 지정된 식당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를 하게 하거나 동네마다 노인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동식당을 만들어 외로움과 식기 부담을 동시에 줄이려 합니다. 이런 국내외의 흐름을 살펴보면 결국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이 들어도 돈 때문에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하는 것. 둘째는 혼자 외롭게 밥을 먹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준비도 중요합니다.
한 달 예산 안에서 식비와 외식비를 분리해 외식은 횟수와 상한 금액을 미리 정해두고 남은 식비는 집밥 재료와 건강관리 분야에 우선 배정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 동네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혈압, 혈당관리 프로그램과 영양상담, 운동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용해 식습관과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 무료급식, 복지관 식사,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고 필요할 때 바로 신청할 수 있게 준비해두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에도 앞서 이야기했던 불안한 노후 사례와는 전혀 다른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고 해외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된 해결책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리 포기하지 않고 한 번이라도 문의해보고 내 노후의 밥상과 건강을 스스로 챙기는 작은 용기, 바로 그 한 걸음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시간을 잃는 게 아니라 마음의 꽃 한 송이를 더 품는 일입니다. 늦은 봄처럼 피고 지는 날들 속에서 내 곁에 남아준 사람이 있다면 그게 곧 내가 살아온 인생의 온도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밥상 위에서 같은 자리에 마주 앉아 눈을 맞춰주는 그 순간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사람의 노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누구는 외식의 즐거움에 기대어 살다 지압도 건강도 잃고 결국 마음의 짐까지 지게 된 삶이 있었고, 또 누구는 평생을 아끼고 지키며 작은 습관 하나로 노후의 평온을 직접 만들어낸 삶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늦게 후회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나는 왜 그때 조금만 더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 후회는 식비 때문만이 아니라 그동안 서로의 마음을 돌보지 못한 그 공백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정해준 어르신 부부의 삶은 달랐습니다. 아끼려는 마음도 지키려는 마음도 서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먹는 것 하나, 생활비 하나, 그 모든 선택이 함께 오래 살고 싶다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며 가장 두려운 건 돈이 모자라는 것도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혼자 늙어가는 기분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 쓸쓸함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를 만든 해준 어르신의 선택은 결국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을 지킨 게 아니라 사람을 지켰습니다. 아내를 지켰고, 그녀의 밥상을 지켰고, 그녀의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매일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은 떨어지고 돈은 천천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의 이야기가 조용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길은 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한 끼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오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 오늘 내 지갑과 내 건강을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라도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아끼면서, 조금 더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평생 고생한 우리, 남은 날들은 편안하고 따뜻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식탁이 건강과 사랑으로 채워지길, 여러분의 하루가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시간으로 남길,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가 혼자가 아닌 함께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